왜 야! 끼어들기 한 승용차를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뒷차가 앞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다른 차들까지 총 6대가 부딪히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막걸리 터뜨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 차에다가. 취한 것 같아, 저 남자요. 네, 그만하거든요. 네네, 고발할 겁니다, 이 차. 요즘 도로에선 물건을 내던지며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소지하고 있는 과도나 삼단봉 등을 이용해 직접 위협을 가하는 사례도 빈번해졌습니다. 도로에서 표출되는 분노가 거리에 새로운 공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얼마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승합차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긴 한데 택시와 이제 스트렉스 차량 운전자 간에 도로 운전 중 시비인데 스트렉스 운전자가 500~600m를 상향등이 켠 채로 근접 운행했다. 이 행위가 얄밉다. 그래서 고의 급정거를 했다. 택시 기사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옆을 지나는 스트렉스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 요게 이제 그 택시 기사가 보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분이 사그러들지 않은 택시 기사는 와이퍼로 승합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왜 저런 일이 많지? 택시네, 택시. 뭘 꺼냈나? 아이, 승합차 운전자를 만나봤습니다. 차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그걸 취하고 다시 바람불이 돌아오면 다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때리고 이제 창문을 때리고 이제 보다시피 이제 우리 창문도 이렇게 깨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피해자는 무엇보다 가해자의 극에 치달은 분노가 가장 두려웠다고 회상합니다. 그 당시 뭐 심정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굉장히 막 화난 게 있으니까 막 사람이 위압감을 느껴요. 예. 좀 눈이 막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예. 이 사건으로 택시 기사는 구속 수감됐고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택시에 태운 손님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격분해 있었습니다. 얄미운 생각에 그 화풀이로 와이퍼를 들고 유리를 수에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화가 가라앉고 돌아보자 자신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제가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뒤에서 바짝 붙어서 저기 근접 운전을 해도 제가 그거를 그냥 좀 못 본 채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그냥 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뒤차도 같이 그냥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이 택시기사로 하여금 이토록 분노하게 한 것일까? 고도의 스트레스가 농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회사 택시만 해도 이제 1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계속 쉬지 않고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3일 중에 이틀을 48시간이 근무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 사이에 3일치를 벌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택시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다 농축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아, 넌 잘 걸렸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분노를 한번 네가 당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 거죠. 특히 이분이 와이퍼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뭐 손도끼나 뭐 기타 진짜 무시무시한 흉기가 있었다면 그걸로 차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 진수 씨는 얼마 전 보복 운전을 당했습니다. 병목 구간에서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렇다 했는데 두 차로에서 한 차로로 이제 교차를 넘어서 한 차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심 차선에 있었고 그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 차선에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아무 신호도 없이 그냥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제 클락션하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바짝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10분 넘게 경적을 울리며 따라오던 상대 차량은 1차선 도로를 막아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린 뒤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제 차로 다가와서는 차키부터 뽑았어요. 차키를 뽑아서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차키를 뽑았는데 뽑아서 가려는 걸 제가 잡아서 차키는 제가 다시 받았고 그 상황에서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목 부분에 긁혀가지고 손톱 자국이 났거든요. 세게 긁혀가지고 옷도 찢어지고 멱살 잡혀가지고 그냥 다 찢어졌거든요. 앞에. 손 이게 잡힌 그 순간 찢어진 거예요? 예, 이렇게 잡힌 거예요. 제가 직접 썼거든요. 예. 진수 씨는 바로 경찰서로 향한 뒤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예. 평소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보복을 당하거나 뭐 누구한테 뭐 맞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면 왜 맞고 있냐 아니면 왜 그걸 당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당해보니까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에는 그 순간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쫓아가 위협하고 폭행까지 감행한 가해자. 그런데 확인 결과 특이 사항이 전혀 없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은 그냥 평범한 가장이고 다 가정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순간적인 그런 감정 참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보복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조사 결과 가해자의 3분의 1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복 운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의 38%가 당해봤다고 답했고 해봤다는 사람도 12%나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도로 위에 보복 운전이 많아진 걸까? 우리는 20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 윤여신 기사를 만났습니다. 택시의 경우 재촉하는 손님들의 요구 때문에 급한 운전이 몸에 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급한 마음에 빨리 가자 그러지 천천히 가자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또 택시 문을 열자마자 머리부터 들이면서 빨리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주로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급한 마음으로 난폭해질 수도 있고 또 해요. 할 때가 있어요. 운전 경력 20년 차인 윤여신 씨는 요즘 도로로 나가는 게 갈수록 두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보할 수 있는 거를 양보를 안 해주고 상대방 차가 이제 방향지 시계를 켜고 들어올 때는 그 천천히 오던 차도
갑작스럽게 더 속도를 내면서 그 상대를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내가 양보를 하면 또 상대가 더 양보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운전자들이 난폭해지는 걸까? 우리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비슷한 연령대의 같은 운전 경력을 가진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같은 주행 조건을 운전하되 한 그룹에만 시간 제한을 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간 압박 없이 주어진 상황을 주행해보는 팀입니다. 우와. 대부분이 큰 문제 없이 주행을 마쳤습니다. 평상시에도 방어운전 같은 거 조금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그닥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4분 30초 안에 주행을 마쳐야 한다는 시간 압박이 생기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급한 마음에 운전이 난폭해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막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면서 빨리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압박이 왔어요. 이게 꼭 4분 30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갖고 저 자신도 모르게 뭐라 해야 되지? 과속을 하게 되나? 시간 제한을 둔 운전자들이 70초 정도 빨리 들어오긴 했지만 가속 페달은 2배 이상 많이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고 횟수는 5배나 높아서 운전 안전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이제 보복 운전이라는 게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시간 압박에 처하게 되면은 이게 화를 일으켜서 보복 운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난폭 운전이고, 그 난폭 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이 과속과 급가감속, 급차로 변경인데, 이게 결국은 사고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는 경우가 아닙니다.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운전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이 운전 행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주로 쓰는 뇌가 이제 전두엽인데요. 그 뇌는 감정뇌랑은 조금 다르게 있어요. 사실은 운전만 하는 뇌는 감정 조절이 별로 필요 없는 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는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전두엽을 사용하다 보니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 거기다 늘 시간에 쫓기면서 도로 위 분노는 제어 불능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시간 약속에 늦는 상황, 그래서 회의에 늦어서 결국 본인이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류의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 되면 될수록 지금 이 도로에서의 분노는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